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승종 변호사입니다. 우리 지난 영상을 통해서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과 또 합체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는 보호를 하지 않고 표현만 보호를 한다. 또 그 표현 중에서도 창작적인 표현만을 보호한다 하는 것이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이고요. 그런데 또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이 아이디어와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그 아이디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설사 창작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보호를 안 해준다는 그런 합체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합체의 원칙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가 합체의 원칙,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상의 표준,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필수 장면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합체의 원칙과 사실상의 표준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필수 장면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작물을 보통 기능적 저작물과 문예적 저작물로 이렇게 나눕니다. 기능적 저작물은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설계도, 또 그리고 메뉴 구조, 이런 그 어떤 실용적인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저작물이라고 한다면, 문예적 저작물은 소설이라든가 시, 음악 같이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저작물을 우리가 문예적 저작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합체의 원칙이라든가 사실상의 표준은 보통 기능적 저작물에서 적용이 되는 그런 원칙들입니다. 그래서 합체의 원칙이 잘 적용되는 그런 저작물들이 매뉴얼, 설계도 또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다음에 사실상의 표준이 적용이 잘 되는 것은 메뉴 구조, 소프트웨어의 어떤 메뉴 구조 같은 것들, 또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런 데서 사실상의 표준이 잘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반해서 필수 장면의 원칙은 보통 문예적 저작물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원칙입니다. 이 필수 장면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문학 작품 또는 그 문예적 작품에 있어서 그 작품이 다루고 있는 주제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소재, 기본적인 플롯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표현들, 그런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또 그런 소재나 기본적인 플롯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은 설사 그것이 창작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필수 장면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게 되면 비슷한 주제나 소재, 또 비슷한 그런 플롯을 다루고 있는 문예적 작품을 창작하는 사람들이 이 표절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어떤 문예적 저작물에 있어서 소재라든가 주제의 기본적인 플롯이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장면들, 그런 표현들은 설사 그것이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의 또 창작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독점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세에 그런 소재라든가 주제의 기본적인 플롯,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필수 장면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무협 소설 같은 거를 보면요, 이런 스토리가 많이 나오죠. 부모가 살해되어서 그 고아로 자란 소년이 자라나서 그 부모의 원수를 갚는다는 이런 이제 기본적인 플롯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협 소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무협 소설에서 어떤 아주 유복하던 부모가 측근의 계략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되어서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그 어린아들이 충성스러운 하인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또 살아나는 장면, 그 어린아들이 무술이 뛰어난 스승을 찾아가서 그 배움을 청하고 그래서 고난을 무릅쓰고 어떤 무술을 배워서 익히는 장면, 그래서 나중에 그 무술을 완전히 익혀서 그 부모의 원수를 갚는다는 이런 이제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무협 소설, 그런 원수를 갚는 것을 기본 플롯으로 하는 무협 소설에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장면들이기 때문에
설사 이런 장면은 그것이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해도 저작권의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 사람이라 그런 표현에 대해서 저작권의 보호, 즉 독점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그런 유사한 기본적인 플롯을 가지고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저작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런 또 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또 예를 또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공황 시대에 미국의 이제 뉴욕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술 취한 사람들과 또 창녀들이 배회하는 장면, 또 길거리에 버려진 낡은 자동차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장면들은 그것이 설사 표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뉴욕의 대공황 시대를 배경으로 하거나 또 그런 기본 플롯을 가진 작품에서 통상적으로 표현되기 마련인 장면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요, 미국의 파라마운트 영화사가 만든 모험 영화 레이더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잃어버린 성계를 찾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인디애나 존스라는 시리즈로 아주 유명한 그런 영화고 국내에서도 많은 이제 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죠. 이것이 이제 저작권 침해 소송에 제기가 되었는데 여기서 미국의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이 영화에 보면은 뱀이 우글거리는 동굴 안에 보물 상자가 숨겨져 있고 그 뱀을 쫓기 위해서 주인공이 횃불을 휘두르는 장면, 그리고 정글을 뚫고 지나가는 사람이 옆에서 새떼가 푸드득 날아오르니까 깜짝 놀라는 장면, 또 그런 또 모험이나 여행에 지친 여행자들이 이제 선술집에 가서 피로를 푸는 이런 장면들은 이와 같은 모험 영화에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표준적인 장면들이기 때문에 설사 이것이 표현이라고 해도 저작권의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저작권으로 보호를 해주게 되면 비슷한 모험 영화를 창작하는 사람들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슷한 플롯의 저작물의 창작을 방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은 설사 그것이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힌덴부르크의 참상이라는 테마, 이건 힌덴부르크는 이제 독일의 어떤 수상이었는데 그 수상의 이름을 딴 비행선이죠. 이 비행선이 폭발했던 그런 아주 참사가 있었는데요. 이런 이 참사를 테마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당시 독일식 맥주홀 이런 모습들, 그리고 어떤 하이 히틀러라는 이런 이제 구령들, 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불려졌던 독일의 군가, 이런 것들이 표현으로 통상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은 힌덴부르크의 참상이라는 어떤 소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필수 불가결한 그런 표현이다.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 독점권, 즉 저작권의 보호를 해주게 되면 다른 작가들이 동일한 아이디어를 이제 표현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보호를 해줄 수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판례 중에서도 이 필수 장면의 원칙을 적용해서 저작권의 보호 범위를 제한한 판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이 1991년도에 판결했던 일명 에마 부인 사건 판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에마 부인 사건 판결도 우리 저작권법에서 아주 중요하고 또 기본이 되는 그런 판결인데 나중에 제가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번 상세하게 이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이제 이 사건은 소설 에마 부인과 영화 에마 부인 사이에서 표절 시비가 벌렸던 그런 사건입니다. 거기서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은 이 영화 에마 부인이나 소설 에마 부인 모두 중년에 이른 여인의 어떤 원만하지 못한 가정 생활과 이로 인한 갈등과 방황 등을 소재로 하고 있고 남편의 이름이 현우이며 동엽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등장한다는 점, 또 남편의 모습에서 말을 연상해 본다든가 또 말을 타는 여주인공의 모습을 등장시킨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런데 이 중년 여인을 소재로 한 이른바 성인용 소설 또는 성인용 영화에서 원만하지 않은 가정생활 등을 갈등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말을 상징으로 도입하는 등의 패턴을 취하고 있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그 중년 여인을 소재로 한 성인용 소설이나 성인용 영화가 원만하지 않은 가정생활 등을 갈등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말을 상징으로 도입하는 등의 패턴을 취하고 있으면 흔히 볼 수 있다 하고 한 판시 부분, 바로 이 부분이 필수 장면의 원칙을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말을 어떤 그 상징으로 도입한다든가 하는 것은 분명히 창작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은 이런 것은 이런 성인용 소설이나 영화에서 필수적으로 또는 표준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의한 그 보호를 해줄 수가 없다. 즉 독점권을 줄 수가 없다고 했던 판결이죠. 그래서 이 에마 부인 사건도 필수 장면의 원칙을 적용했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는 보호를 하지 않고 표현만 보호를 한다. 그런데 그 표현이 아이디어와 너무나 밀접하게 이것이 합체가 되어 있어서 그 아이디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이르렀을 때는 설사 표현이라고 해도 보호를 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합체의 원칙, 두 번째가 사실상의 표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수 장면의 원칙, 오늘 설명드린 필수 장면의 원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의 원칙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 소송에 들어가면은 이것을 가지고 공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을 통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실제 사례에 적용되는지를 다른 게임 사례를 가지고 한번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